독점 규제법과 시장 경쟁 촉진 방안. 우리가 고르는 건가요? 고르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뭘 사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에 반이면 살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고 영화를 보고 정보를 찾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마치 수많은 선택지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기만 할까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고른 걸까?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서 고르게 된 걸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독점이 문제인지, 왜 시장은 경쟁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죠. 이건 단지 기업이나 정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점이란 무엇일까요?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만 정작 손에 쥘 수 있는 게 하나뿐이라면 그건 진짜 선택일까요? 독점이란 특정 기업이 어떤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다른 기업들이 사실상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회사가 단 한 곳뿐이라면 속도가 느려도 요금이 올라도 우리는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독점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한 기업이 커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업이 가격을 정하고 조건을 정하며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좋다고 느끼는 기준마저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편리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경쟁의 실종과 자유의 축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고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를 수 있는 게 그거 하나였던 건가요? 그래서 등장한 독점 규제법. 경쟁이 사라진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격은 기업이 정하는 대로 오르고 서비스는 느려지고 소비자는 불만이 있어도 달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시장이라기보다는 통제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합니다. 그게 바로 공정거래법, 즉 독점 규제법입니다. 이 법은 단지 규제가 아닙니다. 시장에 다시 숨을 불어넣기 위한 생명 유지 장치에 가깝습니다. 기업 결합 제한, 시장 지배력 남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 이런 조치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고 경쟁사는 시작도 못하고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정한 경쟁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지켜야만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너무 규제하면 혁신이 죽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규제가 강하면 기업들이 도전하고 실험할 의욕을 잃지 않을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과감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규제냐, 혁신이냐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규제가 어떤 혁신을 살리고 있는가? 규제가 아예 없다면 거대 기업이 모든 자원을 독식하게 되죠. 규제가 너무 심하면 신생 기업들은 숨도 쉬지 못합니다. 진짜 혁신은 무규칙 싸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정한 룰이 보장된 경기장 안에서 피어납니다. 시장 경쟁은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요? 경쟁을 만들려면 단지 감시만으론 부족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숨 쉴 틈을 줘야 합니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확대, 중소기업 우선 조달 시스템 운영. 경쟁은 강자를 억제해서가 아니라 약자도 뛸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앱마켓 수수료 구조 검토,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데이터 이동권 보장. 지금 이 플랫폼들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면 우리의 일상도 불공정해지는 것이죠. 셋째, 단지 공정거래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전 감시 체계 마련,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칙 재정비, 불공정 계약 차단 시스템. 경쟁은 룰의 문제입니다. 누가 경기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시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계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플랫폼 분할론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디지털 시장법을 도입해 구글, 애플 같은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정 관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플랫폼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공공 인프라입니다.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선택했다고 믿는 것, 정말 당신이 고른 걸까요? 선택지가 줄면 만족감도 줄어듭니다. 사람은 기본값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같은 루틴, 같은 브랜드에 길들여집니다. 결국 독점은 우리의 선택뿐 아니라 사고방식과 소비습관, 삶의 방식까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는 고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고르도록 설계된 세계에 있는 걸까? 이건 단지 경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기업에게도 공정한 경쟁은 필요합니다. 공정한 경쟁은 소비자만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기회이자 성장의 무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술이 있어도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스타트업, 협상력이 없는 중소기업, 유통망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좋은 아이디어들. 그래서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닌 룰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시작하고 정당하게 겨루며 성과로 평가받는 경기장.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뛰어난 기업은 규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룰을 가장 먼저 두려워합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은 질문들. 나는 정말 선택하고 있는 걸까? 내가 자주 쓰는 플랫폼은 좋아서 쓰는 걸까? 그 외에는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보는 정보는 내가 찾은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보여준 것일까? 이 질문들은 단지 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시장을 꿈꾸기 위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쟁은 싸움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경쟁. 왠지 치열하고 피곤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경쟁은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를 자극하고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입니다. 독점은 때로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의 기회, 선택권, 다양성을 조용히 빼앗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편리함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공정한 경쟁은 누군가만 잘 되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무대입니다. 오늘의 소비자가 내일의 도전자가 될 수 있도록 약자도 설 자리가 있는 시장, 더 많은 아이디어가 실험되고 자라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구조,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단지 기업의 성장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그리고 내일의 선택지입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이 시장, 당신이 클릭하는 이 플랫폼, 당신이 무심코 지나친 이 구조, 그것은 정말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잠시 멈춰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